말하죠. 세상에서 상대방 마음만 알면은 그것만큼 편한 거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심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오늘도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왜 그 목소리에 힘이 없게 들려요? 오늘 좀 약간 다운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서요. 아, 그러셔서 저 네. 메소드입니까? 네네네. 자, 오늘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무슨 주제입니까? 오늘은 우울증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 우울증.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뭐 예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있었을 건데 우리 현대인에게는 정말로 아주 중요한 꼭 알아야 될 그런 것 같아요. 네. 음, 최근에 어떤 특정 연예인의 사망 소식이나 또 자살을 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영하는 것 등을 통해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과 함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또 우울증의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잠을 잘 못 자거나 식사를 잘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책감이나 불안을 겪어 최악의 경우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난주 아이돌 연예인의 방송에서는 저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네. 부탁을 드리고요. 많이들 좀 그랬을 건데 우리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 이게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이건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어떤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우울증이 유전병은 아니지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중 상당수 가정 내력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양육자가 우울하면 아이들도 우울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임상적으로 원인, 그러니까 이렇게 뭐 유전은 아니지만 이런 내력이라든가 이런 게 밝혀진 게 있나요? 많습니다. 만약에 내분비계 이상이나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 이상이 있어도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로 우울증을 앓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거나 성욕이 감퇴되는 것, 밤낮이 바뀌는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또 뇌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연령에 따라 감소해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연세가 계신 분들이 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변화를 겪어야 할 때, 또 기억을 회상할 때 감정의 저하를 보이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에는 약물을 복용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지만 또 일부는 약을 먹어도 별로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 약을 드시면서 또 다양한 이상 소견이 생겼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몇 해 전에 그 번아웃이 와가지고요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약물 치료로 좀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도 우울증의 원인이 되겠죠? 그렇죠. 살아가면서 겪는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해도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누구나 또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우울해질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것도 있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뭐랄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고 집착하고 이런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성격적 특성의 문제가 우울증을 무조건 발생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단지 좀 강박적이거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 좀 매사에 자기 자신을 높은 기대로 판단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자신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또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울한 감정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의 문제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자신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지지체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게 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복잡한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울증에서 어떻습니까? 페로노이아나 이런 쪽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아동기의 갈등도 문제가 되어서요. 예.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정신분석 이론에 의하면 구강기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끼거나 애증의 감정이 교차하는 대상의 상실을 경험하였을 때 상실한 대상에 대해서 지녔던 분노와 공격성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면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아동기에 크게 이상 소견이 없어도 성장한 이후에 문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의 이유 요게 말씀하신 것만이 다가 아닐 건데요. 정말 다양합니다만 다양하다 보니까 더 걱정이 돼요. 원인을 찾을 수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말이죠. 네.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또한 또 우울증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문제적 소인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청취자분들 중 다음과 같은 증상을 최근 2주간 겪고 계시면서 사회적으로나 직업적으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겠어요? 예, 지금 보내주신 게 이제 9가지 항목이 있는데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2개씩 끊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거의 매일 내가 우울한 기분이 드는 건 아닌가. 예, 또 거의 매일 또 사소하고 재미없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드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거의 매일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고 느끼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은요. 내가 체중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도 뭔가 의미 있는 체중의 감소나 증가가 있진 않은지입니다. 그래서 식욕의 감소나 증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 매일 나타나는 불면증이나 과다수면이 있는지입니다. 예, 갑작스럽게 이유 없이 살이 찌거나 빠지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잠을 못 자요. 못 자거나 아니면 너무 자거나 그렇죠. 이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혹시 매일 감정이 막 격앙되어져 있거나 혹은 매우 위축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지입니다. 6번은 전데요. 자, 정리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매일 막 감정이 너무 격하거나 아니면은 우울하고 축 처져 있거나 이런 게 없는지 아니면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는지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다음은요. 또 내가 혹시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과도하게 부적절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끼는지 또 거의 매일 나타나는 뭔가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지 우유부단함을 느끼지는 않는지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기분 드는 경우가 잦다 아니면은 또 집중력이 떨어진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요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은요. 이건 좀 위험한데요. 내가 만약에 반복적으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도 반복되는 자살 사고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지이고요. 또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또는 자해를 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예, 어떤 극단적인 선택, 뭐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다 또는 실행으로 옮긴 적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데 이게 이제 9가지 아니겠어요? 네. 몇 가지나 해당되면은 의심해 봐야 될까요? 사실 5가지 이상 나타나면 이건 의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요? 되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 꼭 받으셔야 합니다. 5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만 돼도 한번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건 당연히 그러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만약에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2-3가지 정도 해당된다 하면 우울증을 극복하는 생활 습관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극복하기 위해서 우울증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리고 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 좋고요. 그다음에 또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아무 때나 주무시지 않아야 하고요. 또 잠을 자려고 하는 용도로만 침대를 사용하셔야 하고 또 흔히 명상이나 요가, 이완요법 등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도 습관하고 같거든요. 네. 그래서 늘 같은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옳은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을 선호하는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너무 실패할 것이라던가 부정적인 방식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생각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증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또 뭐 최악이나 최상 같은 생각의 오류를 좀 찾아보시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혹시 나의 가족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생각의 오류를 찾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 결국 마음의 병이니까 말이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저기 어떻게 하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렇기는 한데요. 청취자분들께 저는 오늘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의 처음이 정말 매우 가볍게 나를 괴롭히면서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뭔가 바다에 빠졌던 썰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처럼 갑자기 나를 잠식할 수 있는 것이 우울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고 안타깝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 알쏭달쏭 심리학에서 함께했습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